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공매도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골 주제죠. 그런데 공매도는 과연 정말 시장을 망치는 주범일까요? 오늘은 이 공매도라는 제도를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공매도가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공매도는 현재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빌려서 파는 매매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주식이 곧 하락할 거라고 예상된다면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실제로 주가가 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돌려주면 그 차익인 2,000원이 수익이 되는 구조죠. 즉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의 단점은? 공매도의 단점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면 주가가 오르지 않게 되고 결국 개인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다 공매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매도가 문제일까? 주식시장을 조금 더 오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시절에도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경제 흐름이 나쁘거나 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지면 공매도가 없더라도 주가는 하락합니다. 즉 모든 주가 하락의 원인을 공매도 탓으로 돌리는 건 다소 편향된 시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매도의 가장 큰 순기능은 거품 방지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단 몇 개의 뉴스 기사나 찌라시만으로 말도 안 되는 주가 급등이 벌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며칠 만에 200%, 300%, 심지어 400% 이상 오르는 종목도 있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급등 이후의 급락은 더 크고 더 잔인합니다. 공매도는 이런 거품 형성을 일정 부분 견제해 줄 수 있습니다. 투기성 매매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 역할이 되는 거죠. 고수들의 매매는 공매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식 고수들은 대부분 급등하는 자리보다 조정이나 눌림목을 노리는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눌림 구간이 생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급 조정이 필요하죠. 공매도가 없다면 그런 진입 구간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매매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물론 공매도 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위주에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 거래 우려, 공매도 잔량 투명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입니다. 제도가 우리에게 맞춰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제도가 이래? 라고 탓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시장 환경 안에서 전략을 맞춰가는 유연함이 더 중요합니다. 공매도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매매 원칙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공매도는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이 제도의 본질과 흐름 그리고 내 매매 전략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장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올라타세요.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